눈이 오고 바람이 불지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관저 앞에서 밤새 대치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럼 오전 8시 10분을 넘어가는 지금 현재 관저 앞 상황은 어떤지 저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동욱 기자, 지금 관저 앞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 뒤로는 경찰 버스와 기동대원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 관저 일대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관저 주위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지난 3일부터 500m 간격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과 비가 내린 뒤 추운 날씨에도 찬반 집회 현장의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양측을 분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40여 명은 오늘 오전 대통령 관저 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집행을 규탄하겠다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공수처의 영장 2차 집행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이제 16시간 남짓 남았는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지 아니면 다른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장 재집행에 나서더라도 지난 3일처럼 불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경호처는 법적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경호처는 관저 출입구에 버스를 겹겹이 세우는 건 물론 입구에 철조망까지 둘러싸며 만반의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수처의 움직임에 따라 현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관저 일대의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 여기가 어딘가 싶습니다. 군부대 앞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철조망이 보이죠. 네, 이 철조망 여기가 어디냐? 용산 관저 앞입니다. 용산 관저 앞에 이제 철조망도 둘러쳐졌다라는 거죠. 이 사진 기사의 제목이 철옹성이 된 용산 관저입니다. 폭설이 내린 어제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은 온종일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철문 안팎으로 버스들을 가로 세로로 겹겹이 세워놓은 장면이 포착됩니다. 버스 뒤에는 경비 인력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남성들과 담벼락 위에는 철조망도 발견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경호처가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에서는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 80명이 3차 저지선을 뚫고 대통령 관저에서 200m 떨어진 곳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202 경비단과 울타리 경호를 맡던 육군 수방사 소속 55 경비단이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도 법과 원칙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홀로 방어에 나서겠는 셈입니다. 경찰은 1차 집행 실패의 배경에 경호처 지휘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오는 7일과 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산하 101, 202 경비단과 22 경호대 관계자들도 불러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추가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5시간 반 만에 물러났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박 처장에 대해 경찰이 내란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도 힘을 보탰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경호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공수처로부터 경호처에 협조 지휘를 내릴 것을 요청받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대신 최 대행은 지난 4일 관저 앞 집회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고심에 들어간 최 대행이 체포영장 기일이 만료되는 오늘까지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이 공수처가 어떻게 대처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이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새벽부터 같이 지켜봤는데 공수처 관저로 다시 진입을 시도할까요? 어떤 좀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네, 공수처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체포영장을 들고 다시 집행을 시도하는 전공법이 있고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 청구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포기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경우의 수들 지금부터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다면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 충돌 우려 때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2차 체포 시도에 나선다면 투입 인원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때 상황을 잠시 보자면요. 공수처 쪽은 경찰 포함해 80명이었던 반면 체포를 막은 경호처 직원은 200명 정도 됐습니다. 단순 인원수만 비교해도 차이가 꽤 났죠. 최소한 3배, 그러니까 600명 정도는 투입해야 경호처 직원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강행한다면 경찰 지원을 받아 이 정도까지 인원 보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체포를 가로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현장 체포하는 강경책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체포영장 집행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집행에 나선다 해도 1차 시도 때와 같이 장시간 대치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공수처가 특별한 모습을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경우의 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체포영장 재집행 대신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사실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이 심사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지금처럼 거부하긴 부담스러울 거란 판단인 거죠. 그런데 이런 판단, 윤 대통령의 저항 의지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가능한 항목에 내란 죄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나온다고 윤 대통령이 순순히 응하겠느냐 반론입니다. 네, 공수처가 가진 마지막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 조사,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아예 사건을 검찰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네, 아직까진 가장 가능성이 작은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예. 사실 이번 사건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첩해달라고 요구해서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조사 한번 제대로 못한 상태로 다시 검찰로 넘긴다면 공수처의 수사력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게 분명합니다. 또 윤 대통령 수사에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일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가 이런 상황만큼은 피하려고 하겠죠. 공수처 실력을 믿을 수 있느냐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수처가 어떤 움직임 보일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